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거래하는지, 어떻게 거래하는 방법이 좋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힘이 추세를 갖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짧게 할 때는 이렇게 그걸 하죠. 밴드 폭이 늘어나지 않죠.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밴드 폭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그 방향이 폭발하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진입을 하거든요. 또, 이게, 움직이지 않을 때, 그죠? 움직이지 않을 때는 힘이 응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폭발을 하고, 이게 어느 책의 말을 빌리면 고구마처럼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한다. 그와 같이 밴드의 폭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다. 또 밴드의 폭이 끝나는 시점이 청산하는 좋은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RSI 말고 스토카스틱을 쓰죠. 다음에 RSI 또 설명드릴 건데, 스토카스틱을 뭐 밸류 스윙이나 그 파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 되게 진입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청산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청산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저 개인적으로 거래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자금력도 부족하니까 빨리 조금은 이익이라도 일단 수익을 보고 거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었기 때문에 청산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 빠르게 작은 수익이라도 그냥 수익을 위안을 삼고 끝을 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금이 좀 있다든지 조금 나름대로 어떤 경험치가 쌓이면 진입의 기준이나 청산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크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륨밴드의 특성이 그죠? 추세가 시작됐을 때 이렇게 밴드 폭이 상향 같으면 위쪽으로 밴드 폭을 치면서 늘어나고, 끝나는 지점은 아래 밴드의 폭이 꺾이는 지점이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노란 선은 뭐냐, 그죠? 안쪽에 노란 선은 이건 뭐냐 하면 시그마 같은 기간에 시그마 1을 한 거예요. 시그마 1을 한 건데, 이게 지금 30분 차트죠. 1시간 차트로 바꿔볼까요? 시그마 1을 해놨어요. 시그마 1을 해놨던 건 뭐냐면은 시그마 1과 2 사이에 존재하면 상승으로 계속 간주를 해도 좋다. 이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위치처럼 뭐 1시간 올랐다 1시간 내려갔다가 2시간 올랐다 2시간 내려갔다 이러면 가장 여러분들이 거래하기 힘들고 이제나 저제나 걷다가 그 데미지를 많이 입죠. 그래서 밴드 폭이 줄어들어서 움직이지 않을 때는 가급적 스톡카스틱을 보시면서 또 이동평균선 장기선을 보시면서 거래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밴드 폭을 여러분들이 이 밴드 폭을 시그마 1을 하는데 이 피리어드를 낮춰버리죠. 피리어드를 10으로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굉장히 좁아들죠. 좁아든다는 것은 뭐냐면
기간이 빨라지는 거죠. 빠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빠른 반응. 이해되셨습니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빠르게 움직이죠. 이 기준보다 이 시그마 2의 밴드보다 시그마 1의 밴드가 안에서 움직이죠. 안에서. 그 말은 이 밴드와 그죠? 20의 밴드와 피리드 10의 밴드가 붙어가죠. 이렇게. 이 부분 어때요? 벌어지죠. 그죠? 붙는 쪽으로 거래를 한다. 붙는 쪽으로. 폭발이 많이 일어났을 때는 붙는 쪽이 명확해 보이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자 붙는 쪽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어때요? 밑으로 붙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는 쪽으로 거래를 한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 것화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것화 시킨다는 건 뭐냐면 기존의 시그마 2에 피리드 2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0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이 10은 사실은 이걸 반으로 줄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시그마 2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30분짜리 하고 똑같죠. 30분짜리 같은 시그마 2인데 피리어드만 짧다. 이해되셨습니까? 피리어드만 기간을 짧게 했을 경우 그죠? 기간을 짧게 했을 경우 1시간 차트를 30분 차트 보는 거 같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빠른 반응 그죠? 조금 빨리 진입하고 빨리 청산하고 싶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시간 차트를 가지고 거래를 하시든 30분 차트를 가지고 거래하시든 이렇게 피리드 기간이나 시그마를 줄였다 늘렸다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판단을 조금이라도 30분이라도 일찍이 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거래를 하실 때 비교 우위를 가지시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 30분 차트에 시그마 2에다가 이 기간만 단축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자리에 어떤 그 진입의 기회가 생기겠죠. 그죠? 벌어졌다가 들어가면 끝. 그죠? 벌어졌다가 들어가면 끝인데 들어갈 것 같으면 또 다시 벌어지는. 그래서 여러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의 그 축적과 힘의 축적과 폭발의 이 개념을 기간을 짧게 함으로 해서 어떤 판단을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그죠? 그런 신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경험치를 더 쌓으셔서 원래 이론은 힘이 축적과 폭발을 나타내 준다. 그리고 힘이 응축을 하고 난 다음에 윗밴드를 치기 시작해서부터는 상승의 여력을 나타내주고 아랫밴드를 치기 시작하면은 하락으로 방향을 지시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시작이 그런 것 같으면 끝은 어디냐? 끝도 알게 준다. 근데 사실은 끝을 알게 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폭발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 꺾였을 때 그 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중 밴드를 씀으로 해서 이 밴드 안쪽으로 빠른 그 밴드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청산하는 시점이다. 근데 이 중심선을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점에 끝났네, 그죠? 그럼 언제 들어가지?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보조지표들도 하락하래? 그럼 매도를 칠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여러분들이 요 진행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면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은 FX나 외환이나 선물 같은 경우, 그죠? 양방향 수익 구조다 보니 주식하고 많이 다르죠. 주식의 개념은 뭐 상승해야 수익이 나는, 또 그리고 뭐 큰 손들은 뭐 공매도도 뭐 허용이 되는,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울이는 운동장이죠. 그러나 이 외환이나 선물 같은 경우는 양방향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거래하기도 쉽고 어쩌면 헷갈리 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한 방향으로 거래했을 때가 수익이 훨씬 많이 날 수도 있고, 짧게 이렇게 짧은 숏폼, 그죠? 했을 때 수익을 계속 가져가는 확률은 높일 수 있지만, 성률은 높이지만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폭발과 응축의 이 논리만 가지고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거래하시면 짧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짧게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허대지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시더라도 짧은 타이밍에 퀴리드 10을 사용을 해서 중심선 돼 있네, 그럼 난 진입할 거야, 이런 그 기회를 만들어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짧은 기간에 진입하는, 그죠? 짧은 기간에 진입할 수 있는, 내려오긴 하지만 얼마 내려오진 않지만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데, 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언제 내가 매수로 진입할지, 매도로 진입해야 될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구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면, 이게 같은 기간에 20에 시그마 1을 쓰는 거죠. 시그마 1을 쓰시다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면 1과 2 사이에서 존재할 때는 상승 추세 지속 맞습니까? 1과 2 사이에 존재할 때는 추세 지속, 이건 짧게 끝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1과 2를 활용한 여러분의 방향성과 또 보조지표들이 나타내주는, 또 긴 기간의 이평선이 나타내주는 것을 활용을 하시면서 함께 거래에 응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이 응축이 일어났다, 방향성이 이쪽으로 향했다, 그죠? 방향성이 보이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조지표가 나타내주는 어떤 그 신호도 참고를 하지만, 자, 여러분들, 이 보조지표도 여러분들이 그 추세가 있어요. 이렇게 추세를 끊는 거예요. 추세를 끊는, 이렇게 오르락내락 해버리면 추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짧게 뭐 오르락내락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지금 40분 찼던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세를 끌 수 있다는 얘기죠. 스토커식도 그렇게 추세가 꺼집니다. 그 방향 하나 하고, 또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자,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과매수권이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든지 과매도권이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그죠? 전 꺾이는 지점이 중심이 돼서 이걸 탈출하는 포로디가 탈출할 때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과매도권이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내려갈 때 스톱했을 때 파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그 밸류 스윙도 만들어내지만 이게 상승 같으면 그죠? 상승 같으면 이렇게 추세 수평선을 그어도 그죠? 전 꺾였던 지점을 뚫고 가는 이럴 때 매수로 매도 그죠? 그렇게 진입하시면 충분하게 성장이 있다. 그래서 보조 지표들도 그냥 과매수 과매도 이렇게만 판단하시지 말고요. 추세대를 끊고 그죠? 추세대를 끊고 추세대 활용도 충분히 하시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 자, 오늘은 이것도 추세대 이렇게 긋죠? 이렇게 긋고 포로디가 진입하는 지점, 그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요렇게 해서, 전 시간에 꺾였던 지점들, 그죠? 꺾였던 지점을 돌파하는 이 시점, 그죠? 이럴 때 하는 거와 추세대를 끊는 거는 거의 같지만, 보조지표들도 스토카스틱도 이렇게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시그마 2와 1 사이에서 움직일 때는 계속 승이 있다. 그죠? 물론 이 부분도 시그마 2와 1 사이에 움직이지만 폭발은 안 일어나잖아요. 폭발이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아래 밴드가 꺾여서 이렇게 벌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쌓으셔서 여러분 것화시키면 밴드를 활용하는 두 밴드를 활용해서 거래에 임할 수 있는 방향성을 빨리 잡아내고 또 폭발하는 시점을 잡아내고 끝나는 시점을 잡아낼 수 있는 그죠?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거래에 밴드를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중 밴드를 가지고 거래하는 기법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저희 개인적인 거래 기법에 대한 고찰이기 때문에 경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러분 것도 하시겠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 양반 얘기만 100%야. 저 사람 얘기하는 게 뭐 100%야. 이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늘상 의심을 가지시고 진짜 그래 되나? 내가 그러면 그 벌어질 때 그 판단을 정확하게 그래 할 수 있느냐? 본인이 그 경험치가 쌓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밴드를 이용한 거래 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